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한 주가 벌써 지나가가지고 저희가 김반장 에피소드 나올 때는 그냥 오프닝이 없었는데 요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나름대로 주말 시사를 잘 이렇게 견인하고 있거든요. 네. 돼지 엄마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녹음하시는 거에 약간 적응이 되신 것 같아. 홈그라운드를 인정하는 듯한 살짝 나긋나긋한 말투로 바뀌셨어. 아, 그렇죠. 네. 이 보통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할 때는 좀 그런데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또 옛날같이 막 매섭게는 못 가더라고. 그렇구나. 네. 역시 인지상정이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 끝난 이후에 아리수 만찬에서 밥을 사드렸거든요. 오셔가지고. 아리수 만찬. 뭘 좀 먹여야 돼. 그렇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홈팀이라는 게 이런 데 이점이 많다. 그렇지. 자, 오늘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오랜만에 빠따가 들어왔네. 네, 오늘은 네. 일본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플러스 친구도 일본에서 보내주시는 분, 미국에서 보내주시는 분, 이렇게 외국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야, 이게 참 많은 나라에서 듣고 계시구나. 그러게. 감사합니다. 저희 관리자 페이지 보면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국적들이 쭉 나와요. 아, 진짜? 진짜 다양해. 많아요, 나라가. 한 70개국에서 들어요. 야. 나는 짐바브웨에서 우리 걸 누가 듣나 진짜. 진짜로? 야. 오히려 그런 데서는 라디오를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쵸. 뭐 한국 라디오가 되게 귀하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비슷해요. 별밤 이런 데하고 비슷해요. 셀럽이네. 그렇지. 퍼센테이지 따지면 짐바브에에서 별밤 듣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차이 없어.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지. 대단합니다. 하여튼 진짜 여러 나라에서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유명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사명감으로 오늘의 빠따를 잘 해결해 드려야 돼. 그러게. 자, 소개를 믿습니다. 네.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읽어볼게요. 네. 황대리가 이사 갔나요? 옆집에 황대리가 있나? 옆집에 황대리가 있나? 그러게. 황대리는 또 혼자 있을 때는 안 웃는다는데.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한대. 조용하대. 그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아? 무섭지. 여기서 이러던 애가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사이코패스입니까? 이상해. 이상한 친구야. 네. 야, 근데 옆집에서 이러면 진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진짜 좀 힘들기는 하겠네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저희 옆방에서 계신 분이 저희가 오피스텔이라 아, 그러게. 옆은 아마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뭐 네.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좀 뭐 말씀을 안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속으로 요렇게 생각하시겠지? 뭐 그러겠죠. 힘드시겠죠. 그러게. 어딘가에 이 사연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정치 신세계에 사연을 보낼 수 있어. 그러게. 근데 이거 부동산에 말하면,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방음벽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주인이 해주겠죠. 아니지. 부동산이 그렇지 해주죠. 않지.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집주인이 뭐 방음벽까지 해주겠어요. 아, 그건 그치. 네. 돈을 좀 뜯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건 방법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네. 층간소음이나 하여튼 이런 게 되게 애매하잖아. 진짜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다가 서로, 근데 이게 상처가 쌓이잖아. 쌓이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씩 팍 이렇게 터져나면. 크게 양식 있는 싸우거나. 사람이면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대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고 어쩌고 이러고 훈훈하게 하면 다행인데. 갔는데 이제 벽인 경우가 있거든요, 막. 그래. 오히려 역정내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게 더 스트레스라. 그치. 저기요, 너무 시끄러서 그러는데. 진짜 짜증나겠다. 그렇지. 이게 시끄러워야 그렇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막 웃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이분이 가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해코지 당할까봐. 직접 가서.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또 여자분이면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여기 또 외국이잖아. 또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또 일본에 네. 또 이상한 또. 예? 그치. 이게 겁도 나겠지.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 사연이고 이게 나의 친구다. 혼자 사는 남자애다. 만약에. 그러면 야 근데 그 옆집 애가 개념이 좀 없네. 근데 걔가 지가 진짜 얼마 씩 건지 모를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막 신나서 떠들고 아니면 이분은 요 옆집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매일 뭘 보나 봐. 음. 정해진 시간에. 아. 굉장히 웃긴 프로그램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녁 읽고 그게 다인 것 같아. 그걸로 스트레스 다 푸는 것 같은데, 그게 옆집에 어떻게 들을지 아마 생각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정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본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나? 아, 팟캐스트 녹음자인가? 옆집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엔 무섭긴 할 거고. 쉽지 않은데요. 야, 애매하다, 이거. 무슨 빠따를 줘야 되나? 야, 진짜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빠따를 쳐야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근데 그러기도 참. 우리가 한번 이 사연 보내신 분 집에 가서 공개 방송을 할까? 사실 그거 한번 하면 학을 뗄 텐데. 그러니까. 걔네가. 괜찮은데, 그거? 진짜. 일본 공개 방송. 방음 안 되는 벽에서. 일단 뭐 황 저녁 시간에. 무조건 데리고 가고 네. 저녁 시간에. 가서 한 달치 영화를 싹 다 녹음해 오자. 진짜로. 와, 정말 말만 들어도. 야. 또 지혜형 같이 자분자분 조용한 거 이런 건 안 되니까. 안 되지, 안 안 돼, 되지, 네. 안 되지. 오늘의 빠따 오빠 생각만 그렇지. 주구장창 집중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황 대리가 크게 웃는 버전으로다가 2달치를 녹음해 봅시다. 벽을 치면서 웃는 거야. 그렇지. 옆집 벽을 막 때리면서. 웃을 때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빠따를 시전해야 될 때 벽에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달치를 녹음해 오고 그런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조용하겠지? 옆집에 뭔가 완전치가 않아. 뭔가 미친 애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쪽 사람이 더 좋아하면서 같이 웃을지도 몰라. 그럼 이사 가야지. 그럼 진짜 이사 가야지. 아, 자,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되죠? 뭐 일단 여태까지 뭐- 저희가 기발한 뭐 이런 거를 자꾸 드렸는데, 오랜만에 전공법으로 한번 가죠. 전공법으로. 정어복으로. 네. 이 그래, 옆집 그래. 아저씨는 자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금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네. 모르는 거지. 이건 귀에 문제가 있다. 청력에.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에 문제가 있을 때, 배 감독 뭡니까? 귀방맹이? 귓방맹이 귓방맹이. 귀방맹이. 정색하고, 조색하고 쎄려주고 오는 거지. 이건 뭐 다른 변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세워놓고, 시원하게. 딱 서라. 그 귓방맹이는 우리 귓방맹이 전문 스페셜리스트 마동석. 마동석이가 그래요. 마동석이 딱 가가지고 범죄도시 마동석이 그렇지. 딱 가서 세워놓고 진실의 방에서 귓방맹이를 네 쉐리는 근데 이제 걸로. 그렇게 돌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 우리 고전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거?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서, 그렇죠. 방맹이를 계속 돌려주시는. 친구 담임 선생님. 네. 하여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오랜만에 정말 그 고전 얘기했으니까 네. 때리는 소리도 한번 삽입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선생님 보내드릴 테니까 못 알아들어서 계속 맞을 수도 있어.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답을 못 해가지고 계속 맞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지. 내가 아버지 뭐 하시나? 하여튼 시원하게 전공법으로 네. 귓방맹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요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이리 와.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 이거. 그래. 이분께는 선물 폭탄 드려야 되는데 일본에 계셔가지고 술 친구를 받아보실 순 없으니까 네, 다른 분에게 양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뜻을 받들어가지고 네. 다른 분에게 술친구물 전해드릴게요. 자, 새신자 소개.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새신자가 많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네. 자, 이름이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옆에 분들 준비해주세요. 아몬드펄, 아프로디테라규, 오셈 최고, 오즈, 우물이 깊은가, 은몽이에요, 이련, 장커신 선수, 쟁기, 진실과 양심, 짱구랄라, 차돌배기, 커츠, 행복나무꾼, 도리안 그레이, DIRNAEIL, 두두뱅, FLZK77, 키노캠, 스프링80, 소피아 99님까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김프로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2월 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I Can Speak 명작 재개봉 있는데 네. 영화가 좀 지난 거라 가지고 그렇게 예전처럼 저희가 2번 했는데 그것만큼 막 폭발적이진 않습니다만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혹시 또 몰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어이구! 다 차 있을 수도 다 있지. 찼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굿즈는 저희가 계속해서 채널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뭐 여기저기 떠 있는 것 보시고 굿즈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 네. 뭐 전액 저희가 다 남는 거는 기부하니까요. 네네. 좋은 행사에 한번 동참해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선생님? 김 선생!
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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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생. 이 소리는 김프로쇼를 들은 청취자들의 김선생, 김선생 하는 소리입니다. 현대세계타워 19층. 여기가 할렘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에 네.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간혹 계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몇 층이야, 몇 층? 찾아가서 여기가 할렘가가 아니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해명을 드렸죠. 네. 요 돼지 엄마도 네. 여기서 사무실을 쓰셨다. 네. 그래서 뭐 일방적인 폄훼는 아니니까. 그렇지. 네. 경험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쉽사리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 농담이고 네. 너무 좋아요. 여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접근성도 좋고요. 주차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옛날 건물이라서. 아, 네. 너무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하나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참 좋아요. 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다만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래전에 져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버티겠죠. 네, 제가 있을 알겠습니다. 때까지는 버티겠지.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 풍광이 좋습니다. 인천 네. 계양산 보이고 김포공항, 이륙, 착륙 그렇죠. 이게 다 여기서 감지가 됩니다. 서양이어서 네. 낮 시간에만 조금 뭐 좀 네. 그런데요.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리비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오피스텔들이 싼 데가 별로 없어. 예, 이런 걸로 돈 버나 봐.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실내라면은 뭐 항상 끌 자신이 있고 여름엔 뭐 우통 벗고 반스만 입고 뭐 일하든지. 중국 스타일로.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현대 세계타워 아주 상당히 고향이 온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늑함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네. 근데 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건 뭐예요? 아 그게 이제 김진애 박사님한테 옛날에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한번 모셨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요게 한때 유행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생이에 이제 방들이 있고 가운데 뻥 뚫려서 근데 19층에서 밑을 보니까 무섭죠. 무서워요. 아찔하죠. 근데 이게 건물을 두 개를 나란히 지어놓고 예. 묶은 거잖아요. 네. 가운데가 뻥 뚫어지게 예. 그렇게 지어놓으면 음. 건물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예. 그 한때 그거를 굉장히 선호해서 유행했었대요. 예, 그런데 유행했던 지금은 뭐 그렇진 않고. 올드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할렘가라니.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다만 무너질 걱정만 안 된다면 참 좋은 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또 우리 김프로가 대박 또 적중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MB가 소환된다. 그렇죠. 당신 검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뭐 내막이라 그러긴 뭐하고 이게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갖춰야 될 뭐 예우 그리고 지난 정권 같지 않거든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은 사실 뭐 예우, 품격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굉장히 비열하고 예. 굉장히 못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막 겉으로 얘기하는 명분 이런 거는 다 사실 뻥이고 속으로 비열하게 막 사람들을 표적해가지고 수사하고 그렇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래 놓고는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 집요하게 공작 벌였고요. 네. MB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MB니까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준 듯한. 그래서 아주 속이 다 개운해요. 근데 예. 이제 개인적인 성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예.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공분을 하더라도 예. 겉으로 그걸 마구잡이로 막 표현하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네. MB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장면만 봐도 예. 그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유치한 게 이제 MB 정부 때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올림픽을 직전에 두고 만약에 불렀을 경우에 굉장히 욕보이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하고 뭐 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날짜를 잡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걸 완전히 끊었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네. 물론 이제 분위기 감지 정도는 서로 되겠지만 그걸 지시하고 지시받고 하는 형태는 아닐 텐데 그래도 검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MB가 콜록콜록 그 기자회견 때 네. 뭐 기자회견은 뭐 말이 기자회견이지 뭐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 발표하는
골목 성명 같은 그런 성명을 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했단 말이죠. 네. 이 작전이 주요한 면도 있었네요. 작전이라고 보긴 그런데, 뭐, 그때부터 이미 수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은 검찰이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예. 뭐 이러고 부를 거라서. 그럼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네. 지금 올림픽이고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고 뭐고 간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일이라도 MB 불러서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바트기는 하겠지만, 영포빌딩에서 이제 발견된 문건들이 있었잖아요. 노다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변수들이 없다면, 1, 2주 상간에 불러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 모았다. 이제 수집했다. 뭐 제가 이제 내부 사정을 정확히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알면서 그래. 아니, 정확히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위선을 떨어. 정확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분위기를 보면 검찰이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뭐 충분한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법 쪽에 사법부 쪽에 소식들 한번 훑어볼 텐데 아무래도 MB 얘기. 그렇죠. 그 영포빌딩에서 이제 발견된 문건들 네. 바로 해명했잖아요. 음. 아, 실수로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다. 빨리 옮겨달라. 이따 웃어줘야 돼. 야, 참, 그런 해명은 또 처음 듣네. 다급했던 거야. 아. 존나게 다급했던 거야. 그렇지.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딱 걸려가지고. 그렇지. 실수로 거기다가 왜 갖다 놔? 영포빌딩 지하에다가. 아, 그래요. 다스베이다 놓고 할 때, 네. 그 음모론자 김어준조차도 이제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보관해 놨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환이 될지도 모를 텐데, 왜 그걸 창고에 갖다 놨을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3의 장소, 제4의 장소도 아니고, 바로 지소유 건물, 지하에다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기가 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도 거기에다가 문서를 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문서를 어딘가 갖다 놓고 관리를 하려면 신복 중에 신복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사다가 그것만을 관리할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는 건 사실 위험 부담이 크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MB가 돈에 민감하신 분이라 그렇게 별도의 공간에 놓고 관리비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관리비 아까워서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겸사겸사 관리비도 안 내고 근데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비도 안 내고 제일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꽃 하나 이렇게 모르게 딱 막아가지고 막아놓으면 아 싸게 먹히겠다 예. 라고 생각한 MB의 요 지갑 계산 요게 빚어낸 참사가 아닌가. 아, 갑자기 옛날 낙곰수 만들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뭐 비유한데요. 낙곰수를 한참 하다가 막 뭐 정말 예견치도 못했던 큰 사랑을 받고 정치권에서조차도 주목받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MB의 관심과 탄압의 대상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김어준 총수가 야, 너 저기 노트북 그리고 외장하드 다 있냐? 그래서 있죠. 낙곰수 제작했던 그 용도 그거 갖고 와라. 내가 좋은데 찾기 힘든데 복원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노트북을 바꿔가지고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주인가 3주 지나서 야 그거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걸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받자마자 불태워버린 거야. 아 진짜요? 예, 왜 그런가 봤는데 온갖 출연자들이 다 나오고 온갖 증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정선돼서 편집돼가지고 결국 팟캐스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본에 말 못할 그런 증언들이 다 있단 말이지. 요거 또 압수수색 당하면은 그렇죠. 그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사실 녹음한 거 중에 하나도 뭐 진실에 어긋남이 있다거나 책임 못 질 것들만 다 도려냈지. 근데 책임 못 질 것들도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가서 불태워버린 것 같아요. 백업은 안 해두셨어요? 아니 백업한 게 이제 외장하던데 그것까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네, 그런 일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김어준의 보안 의식은 아니 뭐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아까운 노트북 거기 그래서 막 근데 뭐라고 그랬어 나중에 그랬더니 야 너 거기 다운받았다 지운 야동 나오면 어떡할 거니? 천하의 변태로 만들 방법이 수만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야동은 안 본다. 네, 성인 영화만 본다.
농담입니다. 예. 네. 약간 뭐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무튼 MB가 단돈 몇 푼돈 가지고 발발 떠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비 아끼려고 그랬다라는 것에 500원을 걸어보고 네. 그래서 결국 관리비 아끼려고. 그렇잖아요. 관리비가 들어요.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창고 하나 빌려야죠. 네. 그리고 거기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한 2, 300 이상은 들 거 아닙니까? 2, 300 아유, 2, 300이 아끼려고. 큰 사람이지. 뭐 몇백억, 몇천원씩 벌어도 하긴 지금 자기 명주를 위태롭게 만드는 김경준으로부터 돌려받은 140억.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이 날아가게 될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 막 몇천원씩 막 회사가 커져가지고 벌었으면 네.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그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예, 그 작은 돈에 대한 집착. 그쵸. 그게 오늘 MB를 사지로 몰았다.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전두환은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전두환은 그래도 목숨을 버리겠다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래도 끈끈하게 인간적으로라도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네 일로 와 이러더니 이제 봉투에서 딱 꺼내면 그러니까요. 억이 들어있어.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걸로 마음을 사가지고 인간적인 교감을 해서 뭐 충성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MB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항상 이익의 관점에서 조그만한 푼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날려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참.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소탐 대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발견된 문건들은 의미가 있는 게 다스 수사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잖아요. 예. 하나는 140억 원을 돌려받는데 청와대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예. 부당하게 개입했느냐를 수사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예. 동부지검에서는 다스가 만든 120억 횡령 그게 횡령 탈세한 거를 도대체 예.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실소유주가 이제 지시를 했을 거니까 예, 예.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발견된 문건이 굉장히 자세한 다스에 대한 내용을 꽤 오랫동안 보고한 내용들이 무더기로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영포 빌딩에 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걸 도대체 청와대가 이렇게 보고를 받을 일이 뭐가 있으며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아니라고 여태까지는 부인을 해왔는데 지금 두 갈래로 진행 중인 수사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청와대가 면밀히 보고를 받고 지시해서 140억 원을 챙겨온 것도 거기에 보면 상당 부분 드러날 테고 그리고 다스가 조성한 120억 그리고 뭐 그 이상의 돈을 누가 지시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했는가도 이제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 네. 뭐 이제 막판에 그냥 거의 도장 찍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빼박이 됐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해명하려고 그래도 해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지 이거의 증거 자료로만 쓰일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혐의들이 이제 추가로 막 진행되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도 뭐 사초 뭐가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막 시끄럽게 털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갖다 놨으며 누가 지시했으며 이걸 보고 받았고 알았느냐 그러면 MB한테 이제 다른 혐의가 하나 추가되는 거라서 아무튼 굉장히 난감한 처질 겁니다. 지금. MB가 밀항할 수도 있을까요? 밀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한다. 아.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서 돈을 아끼더라도 그렇지는 않고 이제 하려고는 할 수는 있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깎으려다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반띵으로. 그 이제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안 태워 그리고 이제 가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요. 이건 다스 문제는 이제 빼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불을 날 택일만 하고 있다.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마무리로 막 하고 있을 텐데 수사는 여전히 생물이기 때문에 예. 뭐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MB가 지금 행사할 방어권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뭐 변호사 사가지고 하기는 할 텐데 궁색할 겁니다. 진술 거부하거나 네. 뭐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죠. 올라와서 정치 보복이고 전 정권 탄압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검찰은 당연히 거기에 대비할 것이고요. 아, 그럼요. 예.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 계속하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필요한 조서에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영장 청구를 할 텐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술이나 증거가
모두가 촘촘하게 잘 들어맞는데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혐의가 워낙 많고 네. 중한 것도 많고 지금 관련된 진술과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르는데 신중하게 부를 테지만 그 뒤에 진행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아, 구속으로? 네. 불구속될 가능성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될 텐데, 뭐, 적다라는. 아니, 빠져나올 거면 만들어놔야지. 아이, 없다라고 하고 그 올인하면, 그런 게 얼마나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요게 제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파의 자녀물. 빠지지 않은 물. 김프로가 한 자릿수 순위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때 신중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지면서 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네. 다스베이다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법령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했는데 그 개별 사건 아닙니까? 네. 개별 사건으로 해서 무기징역만 10건. 그렇죠. 네. 감경 사유 전혀 없고 네. 도리어 그 가중 처벌 사유만 있는 거야. 아, 그럼요. 네. 무기징역 10번이면 앞으로 9번 다시 태어나서 야. 계속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이정열 판사도 그랬고요.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봐주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래도 한 20년형은 넘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올해 77 네. MB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25년형 받았다고 치면은 100살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음. 뭐 나중에 가석방이 되거나 뭐 저기를 받아도 하여튼 좀 오래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MB를 얼마나 수감하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재산을 얼마나 몰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거는 사실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끝까지 막 주지는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과거 전직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애쓴 분은 박근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전두환. 네. 철천지 원수 전두환. 그러니까 저는 차후에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복수심이 장착된 그래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하되 복수심을 장착한 그런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볼만하지 않겠는가. 아주 뭐 깔끔하게 이명박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역사의 큰 교훈이라고. 근데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법대로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이제 무기징역 10번이라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사법부가 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돼? 왜 깎아? 지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건 때문에 법원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게,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냥 봉합된 상태지, 이게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거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다 들쑤셔서 압수수색하고 증거 까고 어쩌고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거를 이제 법원이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법원이 이걸 해가지고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적당히 뭉개고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더 앞서 나가가지고 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재판을 받는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2월에 그 법원 인사가 있으면은 네. 영장 판사 교체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정기 인사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영장 판사 세우지 않겠습니까? 뭐 전과는 좀 궤적이 다르겠죠. 네. 지난번 그 3명은 어떻게 우병우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는 뭐 법원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제가 전에도 아니 양승태가 말씀드렸지만 우병우 라인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쪽이 연배가 많으니까 뭐 라인이라고 분류하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우병우와 양승태가 서로 각자 주고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병우하고 그 상고법원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는 원세훈 재판을 비롯한 정권에 불리할 재판들을 가지고 쥐고 있고
법원에서는 이제 어쨌든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가지고 둘이서 이제 적당하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씨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양승태 구속될까? 글쎄 그거는 뭐 조금 다른 문제니까. 구속해야지. 그 새끼를 구속 안 시키면은 씨발 이 나라가 이게 뭐야 이게. 명확한 증거가 어쨌든 나와야 될 테니 그거는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가 구속해봐 좀. 제가 한번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 난 당신부터 구속하고 싶다. 야. 아름다운 구속이 될 거야.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사법부에 우병우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병우 라인하고 구명하기보다는 우병우와 양승태가 둘이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드러날까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양승태 라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이런 것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됐던 이유가 우병우가 까져서 우병우가 작심하고 불기 시작하면 법원 내부에 치부가 많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진보적인 판사들 앉으란 얘기가 아니라 오염된 판사들은 좀 영장전담부에서 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약간 그 사법부 전반적인 좀 숙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 영장은 올해 인사난 이후의 영장 집행은 지금하고는 궤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MB의 구속영장은 새 영장 전담이 하겠네요. 그러겠죠. 3월에 소환이 되면 이제 새로 구성된 그런 이유로 3월에 소환하려고 했던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고려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야 이런 것도 있네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명박 얘기 또 있습니까? 대북 공작금 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찰해가지고 대북 공작금 한 10억 정도 빼가지고 썼는데 꽉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만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세세하게 또 국세청 이현동 예전 이제 국세청장한테 1억도 찔러주고. 그 MB의 처남 김재정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더만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원세훈 스위트룸 빌리는데도 돈 쓰고 하여튼 많이 해드셨어요. 그런 게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관련해도 수사가 이제 두 갈래로 진행이 될 건데. MB가 이 대북 공작금 빼가지고 사찰한 거를 보고 받았느냐.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거를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느냐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돈. 여러모로 국정원에서 빼돌린 돈을 받았느냐. 그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럼 이제 그건 뇌물 혐의가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하여튼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중한 혐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원세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동아일보의 한 칼럼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원세훈하고 원세훈 부인이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그 개의 관을 오동나무관으로 안 했다고 그 국정원 직원이 좌천됐대요. 이런 족같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국정원장을 할 수 있는지 참.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십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품격이 어느 정도냐 성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이후에 해도 국가적인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모두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올림픽 이후에 소환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복수심에 불타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근혜 정적이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 VIP는 못 기다린다. 기다렸다가는 괜히 우리 모가지만 날아간다. 그러면 국가의 품격이고 자시고 무조건 부르는 거죠. 그럼 올림픽이 엉망진창이 되고 올림픽 기간 내내 구속이 되고 어쩌고 이런 게 나오든 말든 간에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미리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국가의 리더십은 성정이 갖춰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다 전방위를 해먹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올림픽에 초청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서 체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망평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MB가 근데 사실 진짜 한 달 동안 밖에 있으면요.
그거 밖에 있는다고 밖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차라리 감옥 들어간 게 마음이라도 편하지. 예. 하여튼 뭐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네. 한 달을 보내지 않겠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콜록콜록 하는데 왜 그 추운 평창 경기장에 초청을 하셨는지. 참 우리 대통령께서 마음도 넓으셔라.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MB가 이제 곧 이제 감옥에 갈 것 같고, 가기 전에 뭐 대형 이벤트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스베이다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을. 그럼요. 네. 환송 대축제를 한번 벌여야죠. 그리고 또 구속되는 날에는 떡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방앗간들 대박 날 겁니다. 저도 정말 떡을 맞춰가지고 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헌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쥐의 몸이다. 쥐를 기념하라. 네. 아주 쥐포도 나눠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네,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현직 여검사가 아이고, 네, 세상에. 하여튼 자기가 힘들었던 일을 밝혀가지고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최교일. 예. 안태근은 이제 우병우 라인. 우병우하고 1000번 통화를 했던. 네, 지난번에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예.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내부적으로만 징계를 받고 처벌을 면하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었거든요. 면직된 거지. 네. 잘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기만 했죠. 원래대로 치면 이제 처벌을 받아가지고 형을 살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인데. 그래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적당하게 이제 해준 건데 네. 그 이후에 뭐 행보들이 다 드러나면서 또 어디 가서 이제 뭐 간증도 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죠.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 네. 이재훈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해명을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거를 다 알아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요. 공색하죠. 그 이재훈 목사가 안태근 간증 끝난 다음에 안태근이가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알고 얘기지 그건. 내막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부도덕한 게 될 거고 모르고 했다 그러면 뉴스도 그렇게 보지 않고 둔감하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여러모로 좀 아니 씁쓸하죠.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잖아 교인이잖아. 네, 그 교회는 워낙에 또 이 그 고관대작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태근을 몰라? 몰랐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몰랐을 수는 있죠. 이게 아니 뉴스를 안 보도에 보면 다 나왔어. 그때가 10월이고 8월에 잘렸거든. 그렇죠. 근데 뉴스를 안 볼 수도 있지. 뉴스를 안 볼 수도 있나? 뉴스를 안 볼 수도 할 있죠. 말이 없네. 뉴스를 안 볼 수도 있다고 봐야죠. 아니 안택은 딱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사에 그냥 둔감하고 시사 뉴스를 잘 팔로우하는 것이 약간 뭐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뉴스를 전혀 모르고 둔감하게 지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하여간 저는 그건 뭐 믿지 않고요. 그건 뭐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안 줬겠어? 목사님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거는 좋겠죠. 예. 네. 또 이 대형 교회를 왜 나가는가? 뭐 이게 꼭 안태근의 사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변호사 개업할 거 아니에요. 네. 변호사 개업하면은 누구를 상대로 영업합니까? 뭐 무료 변론하고 뭐 인권 변론 그런 거 할 안태근은 아니잖아요. 고관대작들 법조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고관대작들에게 영업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세례교인이 그 상당한 베니핏이 될 수 있거든요. 베니핏이 맞나? 맞죠. 네. 메리트라는 말이 맞나?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굿이군. 네. 굿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태근이 이 교회에서 세례교인으로 등록하면서 그러면서 변호사 활동한다. 먹어주는 면이 있지. 그렇죠.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뉴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뉴스를 알았겠죠. 그렇게 이제 큰 일도 있었고 예. 뭐 하여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건데 그러면 이제 매우 부도덕하다고 봐야 되고 설사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 되나요? 그거는 둘 다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굉장히 좀 공색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면직당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부당한 돈 봉투 돌리다가 논란이 됐고 그 이전에 우병우 라인이었고 국회에서 오만방자하게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농담 따먹기로 답변하고 이런 인간을 몰랐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적절하지는 않았다. 예.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는 굉장한 이제 뭐 주요 타겟, 하지만 너무 많이 알려진 일종의 셀럽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계속 본인이 버텨왔거든요. 나가고 싶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지만 그냥 패친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글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고뇌가 깊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무죄를 구형할 때도 그랬고 이번 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본인이 그냥 물러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꿋꿋이 버텼는데 뭐 하여튼 꿋꿋이 버티면서 이렇게 싸워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약간 다르게 좀 볼 부분도 있다 싶은 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돼지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벌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냐 마냐를 검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소 편의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판단해가지고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본인들의 재량권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롯이 다 검찰한테만 있고 거기다가 수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사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권력이 다 모여 있는 조직 검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정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자정이 된다는 건 일단 계급이 없어야 하고요. 왜냐면은 계급이 견고하면은 어떻게 자정을 해요? 높은 분이 저지른 범죄는 뭐 찍소리도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조직에서 자정한다는 말은 이건 마치 김프로가 김용민이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밥을 얼마나 먹어야 돼? 하여간. 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을 다 검찰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곪아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라든지 꼭 그게 이름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뭐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른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면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비단 그냥 뭐 성폭력의 문제만이 아니고 뭐 이제 돈이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조직 내부에서 어차피 수사를 진행하면 그 수사가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거는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 가가지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우린데 우리 내부의 문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동료 검사의 범죄를 끝까지 추궁을 해서 처벌하게끔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 내부의 동의 또 국민적 관심 이런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마취 없이 칼 들고 오른손 들고 왼손 잘라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기야. 아주 뭐 결의에 찬 몇몇.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본인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한 사람의 뭐 양심 뭐 이런 것만 믿고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거는 검찰이 어쨌든 면이 많이 구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이러기가 조금 이제 공색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수사권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기가 오히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결국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검사님조차도 내부의 그런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나라. 검찰도 그러한데 다른 곳은 어떨까? 네. 이거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 검찰청, 여성 검찰청 이렇게 나누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도. 근데 뭐 검찰의 바운더리만 묶여 있으면 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거 어떨까요? 남성도 여성도로 나눠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만 살고 남성들끼리만 살고.
죄송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아, 이분이 새벽 방송을 오래 하더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금. 밥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그렇게 못 삽니다.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이걸 이 얘기. 방해했던 예. 내용이 속속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건 뭐 그냥 심증으로 누구나 다 그랬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네.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윤선, 이병기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뭐 그냥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곤 있습니다만 지금 문건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하여튼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도 방해하고 뭐 이랬던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방해하기 이전에는 그 선체 조사는 해줄 테니까 네. 7시간 조사는 하지 마라. 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빠터를 치려고 했던 거. 아,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야, 진짜. 이럴 그러면 수가 있어. 7시간의 비밀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수장인데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실시간으로 수장되는 거를 사람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 혼자 어디 가서 뭐를 했길래 지금 이랬냐. 이건 당연히 그냥 본인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와도 모자랄 일인데. 그렇지. 아니, 그 사건의 경우는 사건 났다고 대통령이 이제 그만둔다기보다는 구조의 총체적 실패.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300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럼요. 수장시킨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오전 9시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뉴스의 생중계가 될 정도면 그럼 뭐 저거는 금방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면서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 그러는데 왜 발견을 못 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 전체가 문을 닫아야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만간 고의 침몰설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또 뭐 어마어마한 또 음모론이다, 뭐 또 루머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래놓고 그게 루머라고 판단되면 루머인 거고 설득력이 있다면은 더 파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 아닌, 조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망가뜨려 버렸던 게 드러났으니까 예. 이제라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사고의 원인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예. 그때 당시에 자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했는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책임도 묻는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세월호 초기에 나왔던 여러 풍문 중에 저는 그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초기에 나왔던 영상들, 보도들 중에 나중에 은폐되고 완전히 묵살돼 버린 그런 팩트들이 있거든요. 그 팩트들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서초동에 이제 있을 때였는데 파견으로 뭐 동거차도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SBS 취재 인력들이 그냥 그때는 전부 다 세월호 붙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세월호 뉴스만 했으니까 파견을 가서 했다가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원복을 하는 바람에 네. 그 뒤에 계속 팔로우업을 못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뭐 들여다보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명박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이 9년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자들이 지금 야당이랍시고 활개치고 다니고 뭐 또 한 명은 감옥 밖에 있으면서 뭐 정치보복이라고 이지랄을 떨고 있고 요즘에 촛불혁명이 그 무혈 완전히 그 민초들에 의한 비폭력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역력하게 느낍니다. 정치 보복 프레임은 사실 새로울 게 없어요. MB 정부 내내 주장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빨갱이 딱지 붙이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그 유사한 정도의 그런 수법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예전 이제 9년 동안에 있었던 택도 아닌 사건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운로드 수가 택도 없이 안 나온다. 안 나와 잘. 네. 많이 좀 들어주세요. 이번 달에는 민간인 사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거를 만들면서 제가 찾아보면서 보니까 예전에 말도 안 되는 그 이영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MB 사직동 팀의 뭐 행동대장격인. 존나 소리치고 다니는 인간. 그렇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뭐 하여튼 조직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나와가지고 사건을 덮으려고
막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 들으니까 기가 다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워딩이 지금 MB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정치 보복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음모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는데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에서 그냥 사용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수법이라 하여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치판의 그 레토릭 중에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은요. 일반 시장판에서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논란의 블랙홀 아닙니까? 그렇죠. 너 나이 몇 살이야? 네. 민증가 이거.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사건 김프로쇼 많이 들어주세요. 예.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진실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데 7시간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밝혔으면 우리나라의 좋겠어요. 그 CCTV가 얼마고 보는 눈이 몇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의지가 없어서 그랬죠. 뭐 의지가 있으면 뭐 곧 조만간 드러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을 뭐 사형을 언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서 지난 9년의 이런 나쁜 역사들은 그 법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면은 어떨까. 네. 거기서 또 의법 처리. 이명박이한테 무기가 이제 최대 50년형까지 칠 수 있다면서요. 50년형이 사실상 이제 무기형이기도 하고 50년 곱하기 10번이라고 하니까 500년형을 선고하는 이명박이한테 조선왕조만큼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뭐 그런 정도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면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장난은 뭐 이제 완전히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우병우 대해서 우병우의 존재를 최초로 모든 매체를 통틀어 첫 번째로 제기했던 인물이 바로 김프로입니다. 그런가요? 네. 자, 우병우 관련한 소식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징역 8년을 구형했거든요, 검찰이. 예. 선고는 참 묘하게도 설 연휴 하루 전날 2월 14일 날 선고가 있어요. 설마 무죄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본인이 그거 이제 무죄 주장하다가 그거 이제 좀 면이 받치는지 얘기한 게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8년은 지나치다. 좀 깎아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최고변호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 생각은 있는데 8년은 너무하지 않냐. 직권남용으로 8년이 사실은 이렇게 흔하게 구형되는 건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직권남용인데. 네.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돈과 관련된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워낙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핵심에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일탈을 하거나 정권이 전체적으로 잘못 갈 때 법리로는 가장 최측근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들으면 던지고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보좌를 잘 못한 것이고 슬쩍슬쩍 뭐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도와주고 오히려 그렇게 뭐 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윤활유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죄를 엄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검찰의 의중이 담긴 것 같고 그래서 뭐 징역 8년이 다 그대로 선고가 되지는 않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석수 불법 사찰이나 뭐 문화계약계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일에 이제 따로 이제 첫 재판이 시작돼서 요거와 별개로 이제 어쨌든 진행되는 거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뭐 늦기는 했습니다만 법원이 최근에 드러난 블랙리스트 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법원이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면이 있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병우가 뇌물 혐의는 없죠? 지금은 뇌물은 없죠. 그 유사한 의혹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까? 그분이 워낙 이제 법을 잘 알기도 하고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받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을 개인적으로 했다 그래요. 많다. 돈은 더 많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200~300만 원 아끼려다가 지금 이제 큰일 나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